자, 이번 시간에는 공개 문제 1번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테스트 동작은 그냥 생략하고 그냥 그 단독 동작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보면 이거 풀을 분석해서 이거를 간단하게 간략한 표로 나타내는 작업을 먼저 해볼게요. 맨 처음에 시작은 이제 공작물이 있을 때 PB 버튼, 푸시 버튼 2번 스위치를 누르면 시작을 합니다. 이게 최초 조건이 되고 메모리는 21번부터 사용을 할 거예요. 먼저 써 놓으시는 게 편합니다. 대충 한 이 정도 써 놓고요. 자, 첫 번째 동작의 출력은 공급 실린더를 전진시키는 거예요. 솔레노이드 1번. 자, 솔레노이드 1번이 전진을 했으면 자, 리밋 스위치 2번이 반응을 할 거고, 그 다음 동작은 가공 모터 회전, 드릴을 돌리고요. 그 다음 조건은 1초간 대기하는 거예요. 드릴이 돌 때고 타이머를 켜서 1초가 지났으면은 가공 실린더 하강 솔레노이드 3번 신호를 주고요. 그 다음에 솔레노이드가 하강이 됐으면은 리밋 스위치 4번이 동작을 하고요. 2초 지연 타이머 12번으로 2초 주고, 그 다음에 동작은 가공 실린더 상승 솔레노이드 3번으로 가는 신호를 끊어줍니다. 그 다음에 얘가 뒤로 갔으면은 리밋 스위치 3번이 반응을 하게 되고요. 자, 리밋 스위치 3번이 반응을 했으면 드릴 정지.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동시에 해줘도 되고 아니면 나눠서 해줘도 돼요. 드릴 정지하고 바로 공급 실린더 후진을 시켜도 됩니다. 공급 실린더 후진을 하려면 솔레노이드 2번이랑 솔레노이드 1번 마이너스 이렇게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후진을 완료를 했으면 리밋 스위치 1번이 반응을 하게 되고요. 송출 실린더 전진이니까 솔레노이드 4번. 솔레노이드 4번에는 리밋 스위치 6번이 반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솔레노이드 후진 시키고, 그 다음에 후진이 됐으면 리밋 스위치 5번이 후진이 됐으면은 구동을 하니까 컨베이어. 저는 컨베이어가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했었어요. 단축키가 기억이 안 나네요. 여기를 색깔을 줘서 중요하다는 걸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속일 때 옆으로 가는 거잖아요. 자, 컨베이어가 돌고 금속일 때, 자, 메탈, 금속 조건이 됐을 때 배출 실린더를 움직입니다. 자, 배출 실린더는 솔레노이드 5번. 그 다음에 솔레노이드 5번이 갔으면은 리밋 스위치 8번이 반응을 하고요. 솔레노이드 5번을 후진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리밋 스위치 7번이 반응을 했으면 얘는 종료가 되는 거예요. 컨베이어 정지를 컨베이어 정지하고 그냥 바로 가도 돼. 컨베이어 꺼주고 가도 되는데 그냥 바로 여기서 종료를 시켜줄게요. 배출 종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끝나는 반응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비금속일 때는 저장 박스로 가서 끝나는 거예요. 자, 컨베이어가 돌고 비금속이다, 넌 메탈이다 했을 때는 바로 배출을 종료를 저장 종료를 시켜버립니다. 자, 이렇게 28번 이후로 분기가 일어나게 돼서 두 개의 결과가 따라오게 됩니다. 28번 이후로 29, 30, 31로 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28번 이후로 32로 바로 가서 끝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메탈과 논메탈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금속과 비금속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정의를 아직 내리지 않았고, 그 다음에 주의하실 점은 지금 메탈 금속 조건이자마자 솔레노이드 가면 안 되고요. 타이머 잠깐 주셔야 돼요. 타이머 13번. 얘가 센서 지나서 그 배출 실린더 앞까지 가는 시간 통상적이라고 하긴 그렇고 여러분들 그 기계 현황에 맞게 조절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컨베이어 타고 저장 박스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이런 것도 정의를 내려주시면 나중에 한 번에 프로그램을 짜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런 연속 동작은 나중에 하는 걸로 해서 일단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테스트 모드는 이따 치고,
자, 요 만들었던 표에서 이제 조건과 메모리만 참고를 해서 프로그램을 먼저 이 프로그램 입력부를 짜 볼게요. 맨 처음에 조건이 pb2가 있고요. 지금 IO 파라미터랑 글로벌 직접 변수는 전부 다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자, S1 조건 달고요. 21번 메모리. 자, 자기 유지 해주고요. 두 번째 줄 LS2가 왔을 때 22번 메모리 자기 유지 해주고요. 앞단계 메모리. 자기 유지 앞단계 메모리를 그냥 반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드릴이 움직였을 때 자, 23번 메모리. 자기 유지 해주고요. 앞단계 메모리 달아주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타이머를 달아줍니다. 타이머는 T 함수 F10키 눌러서 TON 누르고 변수 선언을 해주고요. T11번 시간을 달아줍니다. 문제에서 1초라고 했으니까 T-1S 이런 식으로 달아주고요. 24번 메모리는 자, LS4번 눌러서 24번 선언해주고 자, 자기 유지해주고요. 앞단계 메모리 해주고요. 위에 있는 거 그냥 복사해서 붙이셔도 돼요. 이렇게 하면은 숫자가 하나 자동으로 커지면서 이렇게 붙습니다. 시간만 수정을 해주면 되겠죠. 엔터키 눌러서 2초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LS 3번이 왔을 때 26번 메모리 자기 유지 해주고요. 앞단계 메모리 달아줍니다. 그 다음에 리밋 스위치 1번이 닿았을 때 뭔가 밀렸었나봐요. 얘가 25번 메모리네요. 25번 메모리 여기도 25번 메모리 LS1이 닿았을 때 26번 메모리 자, 자기 유지해주고 앞단계 메모리 그 다음에 16번까지 해서 27번 자, 리밋 스위치 6번이 닿았을 때 27번 메모리 선언해주고요. 이게 옆에 뜨네요. 자, 자기 유지해주고 앞단계 메모리 달아주고요. 자, 리밋 스위치 5번 28번 메모리 자, 자기 유지해주고 뭐였죠? 앞단계 메모리 해주고 그 다음에 컨베이어가 돌았을 때 자, 메탈 신호가 들어왔다면 29번 메모리로 29번 메모리로 가라고 하고 아이고 출력이니까 F9번 눌러서 달아주고요. 자, 자기 유지 달아줍니다. 그 다음에 앞단계 메모리 달아주고요. 그 다음에 리밋 스위치 8번이 닿았을 때 30번 메모리 자, 자기 유지 달아주고 앞단계 달아줍니다. 그 다음에 자, 리밋 스위치 7번 때 앞단계 메모리까지 달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31번까지 달았고 32번을 달아줘야죠. 32번은 조건이 컨베이어 돌았을 때 조건 비금속일 때 출력 32번으로 다는 거고요. 자, 자기 유지를 달아줍니다. 그런 것들은 조건을 포함하게 자기 유지는 조건을 포함하게 달아줘야 되고요. 앞단계 릴레이를 달 때 앞단계 릴레이는 31번이 아니라 32번 앞에 31이 아니라 28번이에요. 28번 다음에 32로 가는 거니까 앞단계로 달아주면 되고요. 여기는 타이머가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시동을 하게 되면은 센서가 판단하자마자 뭔가 작동을 해버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실린더 앞으로 갈 때까지 시간을 벌어줘야 돼요. 타이머 온타이머 불러오고요. 타이머 13번 불러오고 시간을 2초라는 시간을 해주고요. 밑에는 그냥 복사해서 편하게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시간을 적절한 시간을 이렇게 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일단 여기까지는 짰고요.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31번으로 프로그램이 끝날 수도 있고 32번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두 개가 둘 다 이제 프로그램 종류인데 어찌됐건 프로그램을 31번이든 M32번이든
어차피 둘 다 프로그램을 종료시킨다. 저는 이 신호를 100번이라고 할 겁니다. M100번. 이렇게 알아보기 쉽도록. 이런 거 다 일일이 이름을 달아주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은 여기 있는 것들,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얘를 같이 참고로 하면서 하면 되니까, 갑자기 출력의 역할이 있으니까 참고로 안 해도, 이렇게 요 표를 보면서 해도 되지만 여기에 써 있는 게 좀 더 직관적이긴 하죠. 일단 이 신호를 프로그램 맨 윗줄에다 달아줄게요. 그래서 얘 비접점으로 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프로그램이 끝까지 돌았을 때 31번으로 끝나든 32번으로 끝나든 M100으로 가면서 위에 프로그램을 끊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21번이 종료가 되고, 얘가 끝나면 얘도 종료가 되면서 순차적으로 모든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신호가 일단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메탈이랑 논메탈 신호는 아직 작성이 안 됐어요. 그거 한번 작성해 볼게요. 자, 일단 S2, S3, S4 이렇게 지금 3개의 센서가 중간에 있는데, 얘 비금속 센서죠. 비금속 센서는 논메탈로 보내고요. 자, 자기 유지 걸어 주시고요. 자, 논메탈 S2 센서, 용량은 센서가 반응을 했으면 얘는 비금속인 거고, 그 다음에 S4 센서는 유도형 센서예요. 그래서 금속을 감지하는데 얘가 반응을 했으면 메탈 센서가 반응을 하면 되고, 아이고, 그 다음에 자기 유지해주고요. 그 다음에 단순히 이렇게만 하면 안되고 앞단계 릴레이를 달아줘야 돼요. 앞단계 릴레이를 달아줘야 이 사이클이 끝났을 때 얘가 끝나게 됩니다. 앞단계 릴레이를 달아주는 이유는 프로그램이 종료시키는 요 신호가 꺼졌을 때 요 줄에 릴레이를 꺼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요 센서를 읽기 전에, 센서를 반응하기 전에 앞단계라고 하면 컨베이어를 돌리는 신호가 되거든요. 그래서 M28번을 따올 겁니다. M28번 그냥 복사해서 붙여볼게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컨베이어가 돌고 있고, S2 센서가 반응을 했으면 비금속, S4 센서가 반응했으면 금속인데, 비금속 센서는 실질적으로 금속, 비금속 가리지 않고 읽기 때문에 금속 센서가 반응했으면 너는 읽지 말라고 끊어줘야 된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금속 센서를 얘를 끊어주게 되면은 요 메탈 신호와 논메탈 신호를 전부 우리가 처리를 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일단 출력을 한번 달아볼게요. 출력은 솔레노이드 1부터 솔레노이드 5까지 3개를 일단 순서대로 달아보세요. 먼저 솔레노이드 먼저 달고요. 그 다음에 드릴도 달고, 그 다음에 컨베이어도 달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한 다음에, 자, 요 표에서 이제 메모리랑 출력만 보고 달면 되세요. 자, 솔레노이드 1 신호는 21번이랑 25번 메모리, 21번 메모리, 25번 메모리가 솔레노이드 1 신호 켜고 끄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키는 신호는 A 접점 F3키 눌러서 M21 신호 키고, 끄는 신호는 25번이니까 B 접점 F4키 눌러서 M25 이런 식으로 쳐주시면은 키는 신호, 끄는 신호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거 만약에 테스트 동작까지 하셨다면은 이미 이 출력 부분이 테스트 동작위에서 완성이 됐을 거고, 그거에 대한 신호가 달려 있을 건데 밑에 한 줄 추가해서 이 밑에 한 줄 추가해서 뭔가 다른 신호가 이렇게 병렬로 달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위과 아래의 숫자가 좀 다르겠죠. 근데 지금 제가 테스트 동작을 생략했으니까 이렇게 하나만 달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솔레노이드 2번 신호는 솔레노이드 M25번으로 가는 거예요. M25번으로 가고, 그 다음에 솔레노이드 3번 신호는 23번, 24번으로 갑니다. M23번, M24번으로 키고 꺼주고요. 솔레노이드 4번은 26번, 27번이에요. 그래서 켜주고, 솔레노이드 5번은 29번, 30번. 자, 이런 식으로 솔레노이드에 들어가는 신호를 일단 다 달았고요. 드릴 신호 같은 경우는 22번으로 켜서 25번으로 끕니다. F3, M22, F4, M25번 신호로 얘를 켜고 껴주고요. 컨베이어는 M28번 노란색 M28번으로 켜고요. 끄는 신호는 그냥 프로그램 종료될 때 꺼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입출력부를 전부 다 달았어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시뮬레이션을 실행을 해 보고요. 자, 쓰기 해준 다음에, 자, 베이시 신호를 켜주고,
자, 재료를 여러 개 넣을 필요는 없지만 일단 대충 넣어보고, 자, PB2를 눌러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순서대로 동작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멈췄네요. 리밋 스위치 6번이 동작을 안 했어요. 고쳐볼까요? 리밋 스위치 6번이 동작을 안 했는데, 얘가 동작을 안 한 거죠? 26번 신호가 얘 전진을 시켰어야 됐을 것 같은데, 26번 신호가 솔레노이드 4를 동작을 시켰어야 되는데, 전진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렇게 따라가 보면은, 26번으로 키고 24번으로 껐네요. 제가 오타가 있었네요. 27번으로 껐어야 됐는데, 자, 모니터를 끄고, 자, 항상 완벽했으면 좋겠지만 이런 실수가 너무나도 흔하고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서 네. 생산자동화 시험은 이렇게 틀리더라도 항상 수정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죠. 자, 다시 쓰기를 했고요. 다시 시뮬레이터를 실행을 해보고 자, 전진했고요. 흘러가다가 이제 금속이 지나가니까 끄집어냈고요. 그 다음에 현재 플라스틱 비금속 들어가 있으니까 또 동작을 해보면 불안해요. 시뮬레이션인데 얘는 이제 끝까지 가고 끝납니다. 그 다음에 항상 한 번 더 눌러 보셔야 돼요. 왜냐면 자, 저장으로 끝났을 때는 잘 되는데 배출로 끝나면 안 된다거나 뭐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금속으로 끝났을 때도 한번 재가동을 해보고 플라스틱으로 끝났을 때도 항상 재가동을 해보면서 양쪽 다 잘 끝나는가 그 다음에 재가동이 되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 금속이 제 거 기준으로 본다면 잘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뭔가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밀어내긴 밀어내는데 그냥 간당간당하죠. 얘가 좀 빨리 나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시간을 조금 더 줘볼게요. 2초가 아니라 2.5초 이렇게 줘볼게요.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지나간 다음에 안정적으로 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확인은 하지 않고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공개 문제 1번인데요. 자, 이건 했다 치고, 자, 여기로 하고 있습니다. 자, 동작 시퀀스, 이거 단속 동작은 이제 정상적으로 되고요. 자, 연속 동작을 할 건데, 자, 공작물 재질 구분원칙 3개 이상을 적재를 하고, 자, 공작물이 적재된 상태에서 PB3 스위치를 누르면 다 소진될 때까지 작동을 한다. 모든 공작물이 소진되면 공장이 종료되고, 모든 매거진에 공작물을 투입하고 PB3 스위치를 누르면 공장이 시작한다. 자, 일단 넣어놓은 물건이 다 소진되면 끝나야 되고 그 다음에 새로 또 하면 또 돼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연속 동작을 만들어 볼 건데 연속 동작 만드는 법 항상 똑같으니까 자, 맨 처음에는 우리가 PB2 신호로만 만들었잖아요. 근데 얘 연속 동작을 넣으려면 요 21번 신호를 발동시키는 요 조건을 독립을 시켜줄 거예요. 위쪽으로 독립을 시켜줘서 자, 출력을 뭐 단속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붙여줘 볼게요. 한글로. 그 다음에 이름은 여러분들 자유니까 이렇게 달아주면 돼요. 일단 자, 이렇게 단속 신호가 들어와서 여기다가 F3 단속 이렇게 가면은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아까 그냥 단순히 이렇게만 있었을 때랑 그냥 이렇게만 있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거의 똑같은데 대신에 얘가 한 줄이 독립돼 있고 나중에 얘를 차단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호로 나중에 프로그램 종료되면 꺼라. 이렇게 하면 이제 완전히 똑같아진 일단 동작을 하는 프로그램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연속 신호는 자 PB3 버튼을 눌렀을 때 연속 신호가 되는 거고요. 당연히 매거진에 재료가 있어야 되고 이때는 연속 신호를 발생해라. 그냥 제가 이름을 연속이라고 한다고 연속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일단 한 줄 추가해서 자, 연속 신호가 동작을 해도 21번으로 가서 동작을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여기 연속 신호에는 신호를 하나 더 추가해 줄 겁니다. 어떤 신호냐면 Shift F2 키를 눌러가지고 요 신호를 따올 거예요. 요 신호 N. 자, 연속 신호가 죽을 때 신호를 한 번 더 튕겨주는 신호예요. 이 신호는 그냥 무조건 발동되는 게 아니라 자, 매거진에 재료가 있다면
발동을 하는데 역시 여기도 프로그램 종료를 달아줍니다. 이렇게 되면 프로그램이 끝까지 가서 다 죽어서 아니 맨 M100번이 실행이 돼서 얘가 실행이 돼서 연속 신호를 끊을 거예요. 연속 신호가 끊어지면은 얘가 죽는 순간에 다시 한번 생기는 신호를 한 번 더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만들어 주게 되면은 재료가 있다면 다시 신호가 발생을 해서 한 바퀴 더 프로그램이 돌게 되고요. 재료가 있는 한 끝까지 돌게 되고 맨 마지막으로 가서 재료가 떨어졌다고 한다면 얘 프로그램이 죽었을 때 연속에서는 신호가 살아나더라도 S1의 재료가 떨어지면 더 이상 신호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런 신호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연속 신호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한 걸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쓰기 신호를 보내고요. 자, 동작을 해볼게요. 일단 제품을 자, PLC를 켜고, 자, 금속, 비금속, 뭐, 3개를 한번, 4개 한번 넣어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PB3 버튼을 동작을 시키면, 일단 금속이 갔어요. 금속은 아까 배출 실린더로 쳐내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얘가 여기까지 가서, 아까 2.5초 줬는데, 아까보다 좀 타이밍이 잘 맞고요. 바로 연속으로 동작이 됐어요. 제가 누른 게 아닙니다. 이제 얘는 이제 끝으로 가서 떨어지게 되고, 또, 저장 종료가 됐는데 또 제대로 정상적인 동작을 하고 있어요. 자, 얘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현재 릴레이가 살아있잖아요. 얘 죽나도 한번 보세요. 일단 밑에 죽은 게 보이죠? 죽은 게 보인 다음에 얘가 또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게 되고, 연속 신호가 이제 마지막에는 죽으면서 연속 동작이 원활하게 되는 상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가 조건 1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거진에 공작물이 있을 경우 녹색 램프가 점등하고 없을 경우 소등하시오. 점등은 켜진다는 소리고 없으면 꺼진다는 소리죠. 이거는 이제 녹색 램프에다가 매거진 센서를 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장 쉬운 부가 조건입니다. 주는 문제죠. 출력을 녹색 등을 알고 한글로 되어 있어서 자, GR이 아니라 GL이죠. 그린 램프 하고요. 자, S1 센서 이렇게 달아놓게 되면은 S1에 재료가 들어오면 켜지고 재료가 없으면 꺼지는 아주 쉽고 단순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부가조건 1에 가번을 처리를 한 거고요. 자, 나번 공작물의 재질을 판별해서 금속이 감지되면 황색 램프를 켜고 비금속이 감지되면 전멸 깜빡깜빡 하시오. 해당 사이클이 종료되면 소등을 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노란색 램프를 켜고 금속이면 키래요. 일단 노란색 등판 출력 눌러서 옐로우 램프 켜고요. 금속이면 되니까 여기 메탈 신호가 들어왔다. 자, 메탈 신호가 들어왔으면 얘 계속 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비금속이 들어왔다. 자, non-메탈 신호가 들어왔으면은 그냥 이렇게 연결하면 얘도 역시 계속 켜지겠죠. 여기다가 A 접점 누르고 F3키 T 언더바 T 1S 이렇게 치게 되면은 1초 주기로 0.5초 켜졌다 0.5초 커지는 이런 신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논메탈이 계속 켜 있는데 여기 T1S가 신호가 들어올 때면 얘도 켜지고 이 신호가 나가면 꺼지고 하면서 0.5초간 깜빡깜빡하는 이런 신호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시 해당 사이클이 종료되면 소등을 하래요. 해당 사이클이 종료가 된다는 거는 뭔가 중간에 얘를 꺼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M100 신호가 작동을 하게 되면 메탈 신호도 꺼지거든요. 메탈 신호가 여기서 만들었잖아요. 얘는 사이클이 종료가 되면 28번이 꺼지게 되면 꺼지죠. M100이 발동을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릴레이들은 전부 다 꺼지게 되니까 그때 얘들은 자동으로 꺼지게 돼서 굳이 우리가 만지지 않더라도 정상 우리가 원하는 동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쓰기를 하고 자, 시뮬레이터를 켜서 자, 재료 그냥 2개만 넣고 돌려볼게요. 자, 연속 동작으로 보겠습니다. 자, 금속이 지나가니까 얘는 계속 켜지겠죠. 녹색이 지금 센서 지나자마자 계속 켜 있고요. 그 다음에 꺼졌어요, 자동으로. 이제 플라스틱이 지나갈 때는 여기 센서 지나가면서 얘가 깜빡깜빡 하는 신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이클이 끝나면서 꺼지는 것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금속이 들어오면 깜박깜박하는 것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부가조건 2번. 자, 연속 동작 중 가공 실린더 하강, 상승 동작을 지연 시간을 포함해서 2회 반복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자, 여기 친절하게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단속 동작 할 때는 가공 실린더 상승하고 가공 모터 전지로 갔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연속 동작일 때는 가공 실린더 상승 다음에 다시 가공 실린더 하강을 한 번 더 하고 2초 지연하고 가공 실린더 상승한 다음에 가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횟수가 나와 있을 때는 카운터 기능을 이용하는 게 맞는데, 이게 횟수가 적고 이렇게 할 게 작업량이 별로 적을 때는 카운터 빼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노가다로 그 부분에 작성해 주는 것도 크게 나쁘지가 않아요. 그럼 지금 다시 문제를 확인하면은 가공 실린더 하강을 하는 거잖아요. 가공 실린더 하강하는 거는 솔레노이드 3번 움직이는 거니까 여기 23, 24, 4번 여기 2초 지연까지 있으니까 요 동작을 23, 24 다음에 25로 가지 말고 다른 신호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23, 24 다음에 다른 걸 작동을 해야 되는데 저 지금 여기 33, 34 놓으니까 얘로 한번 이어서 가볼게요. 자, 조건은 뭐가 될까요? 일단 자, 연속 신호가 들어왔을 때 자, 24번이 동작을 했어요. 24번이 동작을 했으면 가공 실린더가 상승을 한 거니까 리밋 스위치 3번이 작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 연속 버튼이 눌리고 리밋 스위치 3번이 동작을 했으면 자, 33번이 동작을 하는 거고, 얘의 동작은 실린더를 다시 하강시키는 거예요. 실린더를 다시 하강, 솔레노이드 3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솔레노이드 하강이 됐으면은 자, 연속 신호가 들어왔고, 이 신호를 꼭 또 안 써줘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냥 리밋 스위치 4번이 동작을 하고, 자, 33번에 의해서 리밋 스위치 4번이 동작을 했으면 타이머 15번을 한 번 더 켜서 2초라는 신호를 주고 34번으로 실린더가 상승하는, 솔레노이드 3번이 상승이 후진하는 거죠. 상승하는 신호를 만들어주면은, 요 두 신호를 만들어주면은 23, 24, 그 다음에 33, 23, 24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단속일 때는 25로 바로 가고요. 연속일 때는 23, 24, 33, 34, 25로 가는 그런 신호를 작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보면은 이제 24, 꼭 요 사이에 있을 필요는 없지만 그냥 편의상 여기다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24 다음에 여기다가 자, 조건이 이거죠. 연속과 LS3니까 자, 연속 신호가 들어오고, 자, LS 3번 신호가 들어왔으면 M33번을 실행을 해라. 자, 자기 유지를 해주고, 자, 앞단계 릴레이 달아줘야 되는데요. 앞단계는 24번이죠. 앞단계 24번 달아주고, 자, 그 다음에 요 33번에 의해서 LS4가 동작을 한 거예요. 자, 리밋 스위치 4번이 동작을 했으면은 M34번을 동작을 시키고요. 자기 유지를 해주고, 자, 앞단계는 릴레이가 되게 됩니다. 연속 신호를 굳이 안 준 이유는, 자, 이 신호는 33번에 의해서 이 신호가 있을 때 얘가 반응을 해야 동작이 되는 거니까 연속이라는 신호를 굳이 안 넣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2초 지연이 있잖아요. 자, 34번으로 상승을 하긴 할 건데 바로 상승을 하는 게 아니라 2초 지연 타이머를 줘야 되니까 이 타이머를 복사해서 한번 붙여볼게요. 이렇게 하면 11, 12 번호가 자동으로 왔어요. 왜냐면 요 밑에서 13번, 14번을 썼기 때문에 요거 자동으로 왔고 2초 2초가 아니 2초 맞네요. 2초 여기서 사용하는 걸 그대로 붙여왔기 때문에 시간까지 딱 맞는 신호가 딱 왔고요. 자, 이렇게 되면 끝이냐? 끝이 아니고요. 일단 원래 단속일 때는 25번 갔잖아요. 자, 이거 지금 이 상태로 운영하게 되면은 자, 연속 신호 눌렀으니까 요 33번도 반응을 하겠지만 얘도 반응을 하게 돼요. 연속이 있건 없건 얘는 반응하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한 칸 추가를 해서 자, 단속일 때는 이렇게 단응을 해라. 우리가 FPV2 눌렀을 때는 단속 버튼이 활성화가 되잖아요. 이때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연속 버튼을 눌렀을 때는 그냥 리밋 스위치 3번만 왔다고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자, 리밋 스위치 3번이 왔을 때 동작을 하긴 하는데
연속 신호, 앞단계 릴레이를 써주는 거예요. 연속 신호라고 해도 되고, 요 M34번을 여기다 써줘도 될 것 같아요. M34번. M34번.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원래 이 신호는 단속 신호 있을 때는 이렇게 동작을 하는 신호였는데 지금 연속 신호잖아요. 그럼 이 조건은 만족을 하지 않아서 얘는 실행이 되지 않고 연속 신호를 했으면 순서대로 갔다면 M34번이 실행이 됐겠죠. 그래서 얘가 활성화가 됐고 얘가 리밋 스위치가 후진이 완료가 됐으면 이렇게 흘러가면서 25번이 동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얘를 맞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다 한 거예요. 자, 시뮬레이션을 쓰기를 프로그램을 보내고요. 자, PLC를 켜서 자, 일단 제품을 일단 3개를 넣어보고 일단 PB2를 눌러서 단속을 볼게요. 단속은 얘가 한번 내려갔다 올라가는 거였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이렇게 동작을 하고 프로그램이 종료가 됐어요. 이번에는 연속 버튼 눌러볼게요. 연속 버튼 눌렀으니까 얘가 2번. 동작을 하지 않네요. 잠깐 수정을 해볼게요. 자, 33번까지 동작이 됐는데, 출력을 안 달았어요. 출력을 안 달았어요. 자, 지금 얘를 했잖아요. 자, 출력, 솔레노이드 3에다가, 33번, 34번 신호를 다시 달아줬어야 돼요. 제가 굉장히 성격이 급한 것 같아요. 이런 거 하면은 늘 빼먹으면서 가거든요. 이렇게 출력을 달아주고 다시 프로그램을 써주고 네, 여러분들도 이런 실수를 자주 하실 텐데 실수가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문제를 찾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재료가 많은데 자, 3개 넣어보고 다시 한번 PB2 눌러서 단속이니까 얘 한 번만 내려갔다 올라가고요. 자, 정상 동작 하는 거 보실 수 있고 끝났어요. 이제 동작을 안 하고 이제 재료 2개 있는데 연속 눌러 볼게요. 내려왔다 올라가고 다시 내려왔다 올라가고 해서 동작이 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제대로 갔고요. 또 동작 하나 보세요. 이거 날라간 것 같아요. 자, 금속 제품일 때도 얘가 정상 동작하는 거 보실 수 있고 또 동작을 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재료를 미리 넣어놓으면 계속 무한 반복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얘가 정상적으로 끝나는 거 확인하셨으면은 다시 한번 재료를 넣어보고 또 동작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시작이 되나 안 되나를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얘는 동작이 되는 거 확인했으니까 일단 시뮬레이션은 꺼줄게요. 이렇게 함으로써 부가 조건 2번까지 우리가 동작을 확인을 했습니다. 조건 3번입니다. 자, 비상정지 스위치를 누르면 시스템은 현재 상태로 정지하고 녹색 황색 램프는 소등하며 적색 램프는 전멸한다. 비상정지 스위치를 해제하면 2초 뒤 시스템이 초기화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2초 뒤 시스템 때는 살짝 어려운데 먼저 이제 가번하고 나번 어떻게 하나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가번. 자, 비상정지 눌렀을 때 실린더 멈추고 모터 멈추고 컨베이어 정지 그 다음에 램프 끄라 그랬어요. 그러면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자, 이런 거 짤 때는 자, 비상정지는 항상 프로그램의 맨 위로 올라가야 된다 그랬어요. 프로그램 맨 위로 올라가서 자, 칸을 확보를 하고 여기서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자, 비상정지 버튼 누르는 방법은 원래는 B접점으로 누르는 게 맞는데 저는 이제 제가 가진 시뮬레이터 특성상 A접점으로 키고요. 여러분들은 B접점 연결하시고 그 다음에 점프문은 자, Shift F7 단축키 Shift F7 누르면 이게 확장 명령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점프 JMP라고 써있는 명령을 골라주고 그냥 치셔도 돼요. P1이라고 쓸 겁니다. 이 이름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이름 마음대로 하셔도 되고 저는 P1이라고 할 거예요. 자, 해석을 해보면 EM 버튼 눌렀을 때
PM으로 가라 이겁니다. 그리고 뭔가 실행이 되고 있어서 여기 여러 개의 메모리가 릴레이가 실행이 되고 있는데 어디든 상관없이 제가 눌렀을 때 P1으로 이동하라는 거고, 그럼 P1은 어디냐? 자, P1은 출력부예요. 출력부에 처음으로 가서 자, 일단 레이블 이름을 P1이라고 질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점프 P1이라고 써있는 그 라인, 여기서 보면은 6번 라인부터 제가 버튼을 누르고 있는 순간 59번 라인까지 스킵을 해서 바로 59번으로 넘어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EM 버튼을 누르면 P1이라는 위치로 점프를 하게 되고, P1 위쪽은 실행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점프문 아래 P1 이쪽은 실행이 되지 않는 거고, P1 아래쪽은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린더를 전부 뭐 하던 행정을 실린더는 진행 중의 행정을 마치라는 거예요. 전진하고 있었으면 전진 끝마치고, 후진하고 있었으면 후진 끝마치라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모터랑 램프를 꺼줘야 돼요. 모터랑 램프를 끄는 방법은 쉽게 할 때는 그냥 B접점 EM 버튼으로, 원래는 A접점을 달아주셔야 동작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B접점을 이렇게 달아주게 되면은, 자, EM 버튼 눌렀을 때 동작을 어떻게 하나 한번 볼게요. 자, 시뮬레이션 실행을 하고요. 아이고. 자, 시뮬레이터 실행을 해보면요. 재료 놓고, 자, 연속 동작 했을 때, 자, 제가 빨간 버튼 누르게 되면은요. 지금 멈췄어요. 이게 드릴은 가동하는 게 잘 안 보이죠. 컨베어는 흘러가는 게 보이긴 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풀어주게 되면은 계속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컨베어 흘러가고 있는데 빨간 버튼 누르면 이제 멈췄고, 해제하면은 일시정지가 풀리면서 끝까지 진행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게 아니죠. 이런 게 아니라 비상정지 스위치를 해제했을 때 2초 뒤에 시스템이 초기화가 돼야 돼요. 자, 초기화를 하려면 이제 타이머를 달아주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버튼을 한번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이 버튼을 눌러야 점프가 작동을 하고, 점프를 해제하면 바로 일시정지가 풀리거든요. 이대로 사용하게 되면 2초 후에 풀리는 걸 정확히 작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EM 버튼이 눌렸을 때 작동하는 신호를 하나 만들 거예요. 자, 비상정지 역할을 하는 신호를 하나 만들어서, 자, 자기유지를 걸어주고요. 이때 프로그램 짤 때 주의할 점, 이 프로그램은 항상 반드시 점프의 위에 있어야 돼요. 점프 아래 짜게 되면 이 프로그램이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이 신호를 일단 만들어주고, 이 EM 버튼 대신에 여기에다가 비상정지 버튼을 막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까는 EM 눌렀을 때 바로 점프가 실행이 됐다면, 이번에는 EM을 눌렀을 때 비상정지라는 릴레이가 신호가 시작이 되고, 비상정지랑 요 점프를 실행을 하는 거예요. 아까는 이제 EM이 바로 갔다면 한번 거쳐서 가는 이런 식으로 일단 프로그램을 짜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아까 요 밑에다가 EM 버튼으로 직접 B접점을 달아서 얘들을 단독을 했잖아요. 역시 이것도 EM 버튼을 풀면은 바로 모터가 가동이 되게 돼요. 그래서 EM 버튼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금방 만들었던 요 비상정지 신호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B접점을 달아줍니다. 여기다 비상정지 EM 버튼이 아니라 비상정지 버튼으로 이렇게 교체를 해주세요. 지금 컨트롤 C, 컨트롤 V로, 자, 비상정지 버튼이 눌렸을 때 드릴도 멈춰주고 램프도 멈춰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해제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얘를 해제를 해주는데 2초짜리 이제 타이머를 댈 건데, 타이머는 일단 몇 번까지 달았죠? T20번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20번 타이머를 하나 달아서 얘가 이제 2초 후에 멈춰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T-샵 2초. 이런 식으로 멈춰주는 신호를 할 건데, 자, 언제 얘가 작동해야 돼요? 비상 버튼을 해제했을 때잖아요. 비상 버튼 해제했을 때니까, 그러니까 일단 비접점 신호가 들어가야 되긴 되는데, 그냥 이렇게 달면은, 안 되는 게, 비상정지 버튼은 원래 안 눌려 있잖아요. 원래 안 눌려 있는 상태인데 얘가 동작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되니까, 자, 이 비상정지 버튼도 같이 답니다. 같이. 그래서 비상정지
정지 버튼이 눌린 상태에서 제가 EM을 눌렀다가 EM을 눌렀으니까 비상정지가 눌렸겠죠. 그 상태에서 제가 EM을 해제했을 때 이쪽으로 신호가 들어가서 2초 후에 신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호를 이용해서 요 비상정지를 풀어버리게 되면은 일단 비접점으로 T20.Q 자, 요 타이머의 출력 신호를 여기다 박아버리게 되면은 자, 2초 후에 요 버튼이 해제가 되면서 요 버튼이 꺼지고 요 버튼이 꺼지면 점프문이 꺼짐으로써 프로그램이 동작이 되는 그런 신호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자, 시뮬레이션을 지금 쓰기 동작을 마치고요. 자, 여기서 자, 대충 넣어놓고요. 자, 연속 동작을 한번 해볼게요. 연속 동작. 컨베이어가 잘 보이니까 이때 누를게요. 이때 누르고요. 자, 지금 꺼 있는 상태인데 램프를 안 달아서 이제 반응이 없는데 다시 해제를 해볼게요. 해제하고 바로 이어서 가는 게 아니라 2초 후에 이어서 가는 거예요. 그렇으니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이어져 가는 역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2초 후에 동작하는 이제 프로그램을 짠 거예요. 2초 후에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짰는데 그래서 일단 문제 볼게요. 자, 적색 램프가 깜빡깜빡하라 그랬어요. 부가 조건. 얘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부가 적색 램프를 자, 출력을 밑에서 출력을 자, 빨간색 레드 램프를 달고요. 깜빡깜빡하는 신호를 다니까 T1에서 이대로 갈아주면 되는데 자, 언제 자, 비상정지 버튼이 눌렸을 때 이렇게 하면 자, 비상정지 버튼이 눌렸을 때 얘가 깜빡깜빡 신호라는 신호가 발생하면서 얘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일단 이 신호를 만들었고 확인하기 전에 앞서서 지금 원하는 동작이 이게 아니죠. 초기화가 돼야 돼요. 초기화가 지금 초기화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일시정지가 풀려서 계속 흘러가는 동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2초 후에 초기화하는 신호를 만들 거예요. 먼저 자, 어떻게 만들 거냐면 요 비상정지 EM을 해서 이제 비상정지가 눌렸을 때 이때 비상초기화라는 신호를 만들 거예요. 비상초기화라는 신호를 만들어서 자기유지도 걸고 해서 이 초기화 버튼으로 해서 이 프로그램을 끌 겁니다. 자, 프로그램을 초기화시키는 방법은 요 맨 앞에 나와 있어요. 초기화의 정의에 대해서 모든 실린더가 후진해야 되고 모든 모터가 정지가 돼야 되고 모든 러프가 소등이 돼야 됩니다. 아까 일시정지 했을 때도 얘가 정지가 되고 소등이 됐는데 그건 약간 일시정지였다면 지금 이번에 하는 건 모든 걸 다 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모터 같은 경우는 앞에 릴레이가 켜져서 돌아가고 있는 거니까 일단 릴레이를 꺼주면은 이제 모터는 알아서 멈출 거다. 램프도 마찬가지로 램프를 키는 릴레이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릴레이를 꺼주면 얘는 다 동작을 한다. 이런 거는 이제 쉽죠. 그래서 얘로 이제 프로그램을 꺼주면 돼요. 프로그램 끄는 방법은 프로그램 시작줄에다가 비상초기화 비접점을 달아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 달아주게 되면은 여기 릴레이 밑으로 다 꺼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시작 스위치는 얘랑 연동이 안 돼 있으니까 따로 직접 달아주세요. 이렇게 따로 달아주시게 되면은 이제 모든 릴레이가 꺼졌어요. 모든 릴레이가 꺼졌으니까 램프랑 드릴도 모터도 전부 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모든 실린더가 후진을 해야 되는데 모든 실린더들도 램프가 꺼지면 다 후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요 가공 실린더, 송출 실린더, 배출 실린더는 자동으로 후진이 되지만 뭐 공급 실린더는 전진 명령, 후진 명령이 다 따로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비상초기화 A 접점을 이렇게 주면은 후진 명령을 주게 되면은 우리가 비상초기화 버튼이 작동을 할 때 하는 순간에 동작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상초기화가 우리가 그냥 단순히 비상정지만 눌렀을 상태에서는 비상정지 눌렀을 때 얘가 활성화가 되니까 얘가 바로 꺼지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얘는 점프문 밑에 있기 때문에 동작을 안 하다가 비상정지가 풀린 여기 비상정지 점프문 위에서는 분명 얘가 활성화되어 있고 얘와 얘는 같은 거지만 점프문 밑에 있는 거는 실행이 되지 않다가
비상정지가 풀리는 순간, 요 점프문 밑에가 다시 활성화가 되면서 초기화 명령을 주게 되면서 모든 릴레이를 꺼주고, 모든 모터, 그 다음에 모든 램프를 전부 다 꺼주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비상정지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얘가 계속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꺼줘야 되는데 언제 꺼야겠어요? 언제 꺼야 되냐면 제가 다시 원하는 동작을 시작할 때 꺼줘요. 그래서 여기다가 쉽게 하시는 방법은 PB2나 PB3 시작 버튼을, 이게 시작 버튼이에요. 단속 시작 버튼, 연속 시작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이용해서 누르게 되면 초기화가 꺼지면서 프로그램이 돌아가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그 비상 초기화, 여기다 타이머를 하나 더 달아요. 하나 더 달아서, 자, 여기가 아니라 점프문 아래쪽에 하나 다는 게 좋겠어요. 여기다 하나 달아서 비상 초기화 버튼을 받아서, 비상 초기화 버튼을 달아서 작동하는 타이머를 하나 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 적당한 시간을 줘요. 한 2초, 3초 정도 시간을 줘서 이 신호를 이용해서 여기 비상초기화 신호를 끄면은 끌 수가 있겠죠. 자, 얘도 점프문 밑에 있으니까 바로 동작을 하지 않다가 제가 이제 EM을 해제하는 순간에 T20 해제하고 2초가 지나서 얘가 활성화가 되면서 이 프로그램을 끊어주게 되면 그때부터 다시 2초가 지나서 자기 자신을 끊음으로써, 그러니까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고 해제한 다음에 2초 후에는 그냥 버튼을 누르면 시작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다가 이렇게 2초 타이머를 다나 아니면 여기 뭐 PB2, PB3 다나 큰 차이는 없으니까요. 이렇게 원하는 동작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뮬레이션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쓰기를 하고, 자, 시뮬레이션을 재료를 넣고, 자, 버튼을 시작을 해서, 자, 컨베이어 위에 올라갈 때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버튼을 누르게 되면 빨간색 버튼이 깜빡깜빡 하고 있죠? 자, 해제를 했어요. 그래도 2초 더 깜빡깜빡 하다가 초기화가 된 거예요. 초기화 됐을 때는 별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다 꺼지는 거예요. 다 꺼지면 되는 거니까. 이 프로그램 안에 들어와서 봤을 때 모든 실린더가 다 꺼져 있으면 맞게 된 거예요. 맞게 된 거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확인을 해야 돼요. 자, 다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지금 버튼 눌렀어요. 지금 깜빡깜빡하고 초기화가 된 걸 확인을 하려면 지금 공급 실린더가 전진해 있는데 제가 얘 풀고 2초 후에 얘가 후진하나 봐야 돼요. 지금 뭐 가공 실린더도 물론 전진해 있죠. 얘도 뒤로 가야 되고 얘도 뒤로 가야 됩니다. 자, 해제하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2초 지나면 전부 해제가 되면서 초기화가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그 공개 문제 2번의 부가 조건을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그냥 프로그램은 그냥 새로 짜지 않고 그냥 공개 문제 1번 이용해서 그냥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단속 동작, 연속 동작은 뭐 별거 없으니까 똑같은데 이거 부가 조건을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래요. 자, 연속 동작이 종료되면 소등이 되는데 자, 판별을 하나, 금속이든 비금속이든 하나 지나갔으면 불이 둘 다 꺼지고, 자, 두 번째 게 지나갔으면 노란색만 켜지고, 세 번째 게 지나갔으면 녹색만 켜지고, 네 개가 지나가면 둘 다 들어오는 이런 신호를 만드는 거예요. 보통 개수가 나오면 이제 카운터 기능을 이용해서 많이 하는데, 얘도 뭐 카운터 노가다로 만들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한번 새로운 기능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위치는 일단 뭐 아무데나 도 좋지만, 어차피 요 비상정지를 써먹어야 되니까, 요 비상정지 점프문 아래에다 쓰는 프로그램을 한번 작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비상정지 아래 P1 위에 그 부분에 만들어야 되거든요. 요 P1 위에다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공간을 확보를 하고요. 일단은 조건이 뭐냐면 이제 물체가 지나가야 돼요. 물체가 지나가서 판별 순서, 재질 상관없이 판별 순서니까 이제 금속 신호가 들어오거나 비금속 신호가 들어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금속 신호 혹은 비금속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카운터를 작동시킬 거예요. 카운터. 그래서 여기다가
F10키 눌러서 함수 들어와서 CTU라고 치면은 가상 카운터라는 게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카운터 보통 C1이라고 이름 짓거든요. 1번 카운터. 자, 1번 카운터를 하나 만들고, 자, 이제 여기다 물건을 세는데, 자, 본문에서는 4개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한 4까지만 세도 될 것 같아요. 4. PV에다가 우리가, 개수를 써주면 돼. 몇 가지 셀 거냐. 요게 R은 리셋이고요. 자, 메탈이든 논메탈이든 신호가 한번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CV에 맨 처음에 0인데 1이라고 기록이 돼요. 신호가 한번 들어오면 신호가 들어올 때마다 1씩 커지게 되고 4까지 센 다음에 4까지 세게 되면 여기 Q 버튼에서 출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를 초기화시켜 주고 싶으면 요 아래다 신호를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용할 기능은 이제 우리가 비교하는 함수를 하나 이용할 거예요. 비교하는 함수 어떻게 이용할 거냐면 F10키 눌러서 여기 펑션 블록 밑에 분류가 있는데 이 아래로 내려보면은 자 비교라는 기능이 있어요. 비교. 여기 보면은 뭐 equal 뭐 이렇게 막 있는데 자 equal이라는 신호를 이용할 거예요. eq. 자 이게 뭐냐면 자 en이라는 신호에 en이라고 하는 단자에 신호가 들어오면 1번 신호와 2번 신호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를 해서 맞는 값이 나오면 아웃으로 출력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값이 같으면 발생을 할 건데 자, 어떤 식으로 비교를 할 거냐면 여기 in2 입력 2에다가는 1이라는 신호를 줄 거예요. 1. 그 다음에 i11에는 C1에서 카운트한 그 개수의 값을 넣을 거예요. 그 뭐냐면 C1의 CV 값이에요. C1의 CV 값. 엔터 누른 다음에 C1.cv 이렇게 치게 되면은 만약에 지금 얘는 지금 그냥 선으로 연결해 놨잖아요. 그래서 CN, CV 값과 요 1이라는 값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0이니까 일단 이 선을 연결해 놨으니까 이제 동작을 하겠죠. 작동을 해가지고 맨 처음에 0이고 1이니까 지금 같은 값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출력이 나오지가 않아요. 출력이 나오지가 않는데 만약에 여기 둘 중에 하나의 신호가 들어왔어요. 그럼 얘가 1이라는 값을 기억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요 1값과 C1.cv와 제가 1이라고 비교한 값이 같으니까 그때 출력을 내보내게 됩니다. 이 출력의 값을 이용해서 여기 녹색 등, 황색 등에다가 연결을 해줄 거예요. 둘 다 끄라고 연결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이제 아까 만들었던 공개 문제 1번이랑 이제 같이 할 거니까 여기서는 일단 노란색과 황색 램프를 이제 동작을 했었잖아요. 요 신호를 먼저 한번 꺼보고 출력해서 여기 녹색 신호를 일단 다 본상 꺼주고 이 출력값만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맨 처음에 둘 다 끄래요. 그냥 첫 번째 신호는 할 게 없는 거예요. 안 켜도 되니까 첫 번째 신호는 할 게 없고 자, 두 번째 신호, 2개일 때 신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똑같이 복사를 해서 복사할 필요 없죠. 처음 신호 가는 일이 없으니까 자, 두 번째 신호를 만들어서 그냥 2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메탈이든 비공등이든 하나가 더 들어왔으면 얘가 2라는 값을 기억을 할 테고 그 값이 요 값과 같게 되면은 출력으로 일단 신호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요 메모리 값을 하나 줘야 되는데 뭐라고 주면 좋을까요? 지금 재질이 2개가 들어왔으니까 그냥 잘못하면 이제 헷갈릴 수도 있는데 카운터 2 제가 적절한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네요. 그냥 자 2개를 셌을 때 값을 카운터 2라는 이름을 줘서 요 2라는 신호를 이용해서 값을 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노란색을 키면 되잖아요. 노란색 2라는 신호를 이용해서 노란색에다가 얘도 지워야겠네요. 여기다가 자, 카운트 2번 신호를 주게 되면은 카운트 2가 활성화됐을 때 노란색이 불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3개 샜을 때는 녹색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은 얘 신호를 또 복사해서 자, 얘는 또 3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 이름을 카운터 3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3개 할 때는 카운터 3이라는 신호가 활성화가 되니까 여기다가 카운터 3이라는 신호를 달아주게 되면은 카운터 2가 들어왔을 때는 노란색이 켜지고 카운터
3이라는 신호가 들어오면 녹색이 켜집니다. 그럼 카운터 2는 꺼줘야 되느냐? 꺼줄 필요가 없는 게 지금 요 값이 CV가 3이 되는 순간 얘가 3이 되면 얘가 또 같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다시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요 신호가 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줄을 추가해서 자, 이번에는 이퀄이라는 신호를 이용하면 안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또 비교로 가서 지금 왼쪽에 있는 게 in1, 오른쪽에 있는 게 in2예요. 그러면 얘는 숫자가 이제 4개까지 세는데 5, 6, 7개 계속 셀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네 번째 in2보다 이제 in2에다가 4라는 신호를 줄 건데 이 신호보다 4, 5, 6 계속 커지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라는 신호를 불러올 거예요. 여기 GE라는 기능을 불러와서 C1.CV가 4보다 크거나 같게 되면 출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카운터 4라고 쓰고 카운터 4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이 카운터 4의 값을 녹색이랑 노란색에 붙여주면 돼요. 이렇게 붙여주게 되면은 자, 이제 된 것 같아요. 한번 동작을 해볼게요. 자, 시뮬레이션 실행을 하고요. 쓰기를 하고 쓰기가 정상적으로 안 됐다고 하네요. 지금 여기 빨간색이 들어와서 자, 카운터 신호를 이제 활성화를 시켰는데 지금 리셋 신호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리셋 신호를 주지 않아서 그런데 자, 리셋 신호는 일단은 편하게 PB1이라는 신호를 이용해서 리셋을 주는 걸 해결해 볼게요. 그 다음에 지금 얘네 지금 동작 그냥 무조건 동작을 하고 있는데 연속이라는 신호로 바꿔볼게요. 아니, 굳이 안 바꿔도 될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쓰기가 완료가 됐고 자, PLC를 켜고 재료를 넣고 자, 연속 버튼을 눌렀어요. 자, 지금 첫 번째 게 여기 지나가면서 이 센서를 지나가게 되면 여기 카운터 CV가 값이 지금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됐을 때는 여기 지금 1과 2, 1과 3, 1과 4 비교하고 있는데 출력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램프가 없는데 자, 두 번째 게 지나가게 되면은 자, CV가 2 값이 되면서 지금 노란색 불이 켜졌어요. 노란색. 지금 얘가 활성화가 된 거 1이라는 출력 값이 나왔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게 지나가면 아마 녹색만 켜지게 될 거예요. 세 번째 게 노란색이 꺼지고 녹색이 켜졌고요. 그 다음에 재료를 하나 더 넣어볼게요. 5개째는 지금 다 꺼졌네요. 일단 계속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카운터가 리셋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아까 3이라는 값이 저장이 됐고, 이제 네 번째 값이 왔으니까 둘 다 켜져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지나가게 되면은, 자, 분명 4까지 세라고 했는데, 얘가 지나가게 되면은, 카운터가 5가 됐고, 얘는 5는 4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니까 계속 활성화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일단 그 램프 동작을 하는 것까지 만들었는데, 이 상태로 하면 조금 아쉬운 게 지금 얘가 지금 초기화가 되지 않았어요. 얘를 언제 초기화를 시켜야 될까요? 자, 문제에서 보면은 자, 연속 동작이 종료가 되면 소등을 하래요. 지금 연속 동작이 지금 아까 멈췄는데도 계속 불이 켜져 있었죠. 왜냐면 카운터 값이 계속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얘를 요 카운터 값을 꺼주게 되면은 카운터 값을 끄게 되면은 얘가 CV 값이 0으로 변하면서 요 신호들은 자동으로 다 아웃이 되니까 램프는 자동으로 꺼질 거고 요 리셋 값만 잘 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 리셋 값을 어떻게 주느냐? 자, 연속 신호가 들어올 때는 얘가 동작을 하지만 연속 동작이 꺼지면은 얘가 꺼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연속 비접점을 이렇게 달면 돼요. 연속 비접점을 달게 되면은 얘가 이제 연속 동작이 끝나게 되면은 이 값이 초기화가 되니까 자동으로 꺼지게 되는데 단순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사용하는 연속 동작은 기본적으로
한번 꺼지게 되어 있어요. 프로그램 초기화, 여기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면 순간적으로 한번 꺼지게 되고, 꺼질 때 순간적으로 다시 한번 튕겨져서 제 동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속으로 하게 되면은 신호를 꺼주게 되면 이쪽으로 신호가 간헐적으로 계속 꺼지는 신호가 계속 들어가면서 얘가 동작을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좀 말이 어려운데, 여기다가 타이머를 하나 달아줄 거예요. 타이머를 하나 달아서 해결할 겁니다. 타이머 30이라는 숫자를, 자, 타이머 숫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편한 숫자, 이런 신호를 달아주고, 자, 여기다가 시간을 짧게 줄 거예요. T샵 1초. 자, 그래서 연속 신호가 꺼졌을 때, 꺼지는 순간 그 신호가 1초 이상 지속이 된다고 하면은 요 카운터를 초기화 시켜라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연속이 끝나면은 카운터가 초기화가 되고, 카운터가 초기화하게 되면은 요 밑에 있는 기능들도 자동으로 오프가 될 테고요. 동작이 되는 것들도 그렇게 함으로써 램프가 동작이 멈추는 걸 볼 수가 있을 텐데,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자, 프로그램을 쓰고요. 자, 초기화를 시키고 비시키고, 자, 한 4개 정도 넣어보고요. 4개 정도 넣어보고, 이거 보면서 하는 게 더 좋으니까. 자, 연속 동작을 시켰습니다. 자, 첫 번째 릴레이, 지금 모든 램프가 꺼져 있는 상태인데, 처음 거 갔을 때는 지금 명령을 주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다 꺼져 있고요. 자, 두 번째 버튼, 두 번째 공작물이 지나갈 때, 노란색이었나요? 첫 번째 지나가면서 이제 노란색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신호가 지나가면은, 세 번째, 지금 금속이에요. 금속이 지나가게 되면 이제 녹색 신호가 들어오게 되고, 녹색 들어왔고요. 네 번째 공작물, 플라스틱입니다. 재질은 상관없으니까. 자, 얘가 지나가는 순간 노란색, 녹색 다 켜질 거예요. 전부 켜졌고요. 얘가 끝까지 가게 되면은 연속이 끝났으니까, 꺼졌어요. 연속이 끝나고 1초 정도 지나서 램프가 전부 꺼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가 조건 1번을 해결을 하고요. 자, 부가 조건 2번도 해볼게요. 자, 공작물 재질을 판별하기 전에 PB3 스위치를 누르면 금속은 저장 박스에, 비금속은 배출 박스에 저장합니다. 지금 원래 제가 지금 그냥 공개 문제 1번 프로그램으로 지금 짜고 있는데, 1번 프로그램과 2번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요 차이, 별로 차이가 없으니까, 금속이면은 배출, 비금속이면 저장을 했어요. 둘 다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이제, 자, 금속이면 원래 배출을 했는데, 이제 우리 PB3를 누르면 금속을 배출을 하는 게 아니라 비금속을 배출을 하고 금속은 저장을 하라는 뜻이에요. 이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얘도 조금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자, 카운터는 이제 좀 무시하시고, 자, 판별을 하잖아요. 판별을 할 때, 이제, 자, PB3를 눌러서 일단 반전 스위치를 만들라는 거죠. 반전. 자, 반전이라는 신호를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자기 유지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자, 원래, 여기서, 금속이면은, 자, 배출 작업을 했었잖아요. 자, 금속이면은. 자, 금속이면은 배출 실린더를 작동하는 신호를 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라인을 추가해서, 자, 반전 신호가 들어왔으면, 자, 비금속일 때 동작하라 이거죠. 자, 비금속일 때 동작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32번. 원래 얘는 비금속일 때 동작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자, 반전이라는 신호가 들어왔으면, 금속일 때 동작을 하라는 거죠. 근데 단순히 이렇게만 바꾸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하면은, 자, 반전 신호가 들어와서 얘도 작동을 하지만, 여기 신호, EMI 29번 신호도 어차피 반전 신호와 상관없이 동작하는 신호가 만들어지니까 여기다가 한 칸 추가를 해서 여기다가 반전 비접점을 달아줍니다. 아이고.
반전 비저점을 달아서, 자, 원래는 요 두 개만 있었는데 반전 버튼이 안 눌렸을 때만 동작을 하게 되고, 아래는 반전 버튼이 눌렸을 때는 이렇게 동작을 하라고 하는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 얘도 반전의 비저점을 이렇게 달아줘서 하면은 반전 신호가 들어가서 동작을 하게 돼요. 근데 이때 단순하게 이렇게만 하면 안 되는 게요. 요것 때문에 그래요. PB3. PB3는 원래 지금 연속 동작의 버튼으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반전할 생각이 없이 그냥 연속 시작을 하려고 버튼을 눌렀는데, 이렇게 누르게 되면 얘가 바로 활성화가 돼요. 바로 활성화, 거의 그냥 저는 그냥 연속만 하고 싶은데 반전할 필요가 없는데 계속 반전 신호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간단하게 만져줄 필요가 있어요. 여기 문제에서는 없지만 일단 판별하기 전에 누르라고 했잖아요. 판별하기 전에만 누르라고 했으니까 뭐 그것도 이따가 다른 걸 해줄게요. 해당 사이클에서만 존재한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도 조건을 맞춰줘야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거 할 때는 그 신호를 한 두 번째 신호 정도를 달아요. 이렇게 두 번째 신호를 달아서 버튼 누르고 있는데, 제가 원래 누르자마자 실린더가 전진하잖아요. 첫 번째 릴레이가 얘를 전진을 시키는데 그 정도까지는 이제 허용을 해주고, 한 두 번째 릴레이가 작동할 때쯤 이후에 제가 PB3를 누른 것으로 제가 이제 임의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기다가 타이머를 하나 달아요. 타이머를 하나 달아서 타이머를 하나 달아서 1초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전 신호는 1초 이상 눌렀을 때만 동작을 하게 한다거나, 네? 그냥 맨 처음에 연속 동작을 위한 시작 신호는 그냥 짧게 누르고, 1초는 약간 길게 누른다는 느낌인 거죠. 1초 이상 정도 눌러서 반전 신호를 살린다거나, 아니면은 타이머를 그냥 길게 누르는 게 일일이 복잡할 수 있으니까 한 두 번째 릴레이 정도 실행된 상태에서 얘를 눌렀을 때, 두 번째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눌렀을 때만 얘가 동작하게 한다던가 하는 느낌으로 만들어 주시면 반전을 살릴 수가 있고요. 판별하기 전이잖아요. 판별하기 전이니까, 판별이라는 신호는 이제 메탈이나 비메탈 신호가 이제 활성화가 됐다는 얘긴데, 그래서 여기다가 논메탈 한 칸 더 추가해서 메탈을 둘 다 비접점으로 다는 거예요. 둘 다 활성화가 안 됐으면은, PB2를 눌렀을 때 얘가 되고요. 재질이 판별이 됐으면은 뭔가 버튼이 둘 중에 하나 눌렸겠죠. 하나는 눌렸기 때문에 얘는 실행이 안 되게.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주시면은 이제 반전신호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